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2차시 중간고사를 치기 전에 이계선행 미분 방식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계선행 미분 방식 일반적인 해법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대표적인 어떤 형태가 이계선행 미분 방식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 식으로 나타낸 y2 프라임 더하기 px y1 프라임 더하기 qx y 이퀄 rx와 같은 형태다. 지금까지 뭐 p를 a, q를 b처럼 상수처럼 이렇게 다뤘는데 일반적인 함수라 해도 상관없이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px라면은 뭐 x를 지금 t라고 볼까요? 그러면 t라고 보면 다 t로 옮겨 써야겠죠. 이렇게 보면 PT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는 얘기고 QT 역시 T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는 거고 RT 역시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어떻든 그게 안 바뀐다 치면 y2 프라임 더하기 a 상수 y1 프라임 더하기 b y 이퀄 rt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뭐 이게 상수 계수의 함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메스니 스프링 상수니 댐퍼 개수니 또는 저항이니 인덕턴스니 커패시턴스니 이런 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어떤 소재를 갖다 붙였으니까 또는 어떤 질량을 갖다 붙였으니 시간에 따라서 변할 리는 없는데 만약에 바뀐다 하더라도 바뀐다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겠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공부를 우리 하는 거는 뭔가를 구체적인 것을 추상화하는 과정이나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옮겨오거나 하는 일련의 두뇌의 활동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참 고민을 많이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그런 시대 중에 많은 걸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하지만 18세기에도 역시 18세기, 19세기 초에 또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method of variation of parameters, 그러니까 파라메터의 변화를 다루는 그런 어떤 기법을 뭐 미정계수법 이런 등등으로 이름을 파라메터의 변화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을 조셉 루이스 라그랑지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었어요. 과거 일이긴 하지만 한 200년 전에. 자, 그런 어떤 과정을 일반적인 거를 우리가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생각을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 하는 것들은 할 방법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두 개의 이해선의 상미분 방식의 비제차 항이 주어졌을 때 값은 무조건 그 결과가 y 제너럴 솔루션 일반적인 해라고 하는 것은 y 호모지니스하고 y 퍼티큘러가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 호모지니스라는 말은 이게 R0이라고 하는 시스템 개 그 자체의 내용이니까 그 개의 그 자체의 해는 우리가 뭐 물론 P니 Q니가 상수일 경우는 아주 일반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쓰는 상임 방식에도 뭐 이제 y1 프라임 더하기 a y1 걸 r 이렇게 했을 때 y는 뭐지 할 때 y 호모지니스하고 y 퍼티큘러인데 호모지니스는 E의 마이너스 AT, 그죠? C의 E의 마이너스 AT. 퍼티큘러는 이 R이 뭐냐에 따라서 R의 진행값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E의 마이너스 AT에다가 인테그럴 E의 AT 곱하기 R, AT 곱하기 R 다시 쓸까요? E의 마이너스 AT에다가 E의 AT의 R 이렇게 와 같이 나타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실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yp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y1하고 y2의 y 호모지니스 이렇게 나타난다는 우리 이미 아는데 마찬가지로 y1하고 y2가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여기에 호모지니스가 아닌 난 호모지니스인 성분인 R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R에 뭐가 곱해져 있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U라는 거. 그 다음에
R에 어떤 것이 곱해져 있는 V라는 게 곱해져 있는 게 U 곱하기 Y1, V 곱하기 Y2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 산수를 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살펴보는 거는 이제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derivation을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앞서 나타낸 것처럼 이거 y particular를 우리가 1개에서 이런 걸 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u, y1, v, y2를 계산해서 한 번 미분하면 이거를 한 번 미분하게 되고 또 두 번 미분하면 그 다음 또 미분하게 됐잖아요. 그 과정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w라는 이런 론스키라는 이런 값 분의 이 론스키 분의 y2의 r 또 론스키 분의 y1r 같은 것이 각기 y1과 y2의 곱해진 형태로 띄어집니다 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뭐 그거를 여기 교재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이 나타내고 y particular solution은 y1에다가 이 u, y2에다가 이 v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하나 봅니다. example 2장 10절의 1번 문제인데요. y2 프라임 더하기 y equal secant x 그 말은 코사인 x분의 1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y2 프라임 더하기 y는 0이라는 제차는 답이 뭐래요? y는 c1의 e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와 같이 나타나니까 코사인 t 그죠? 더하기 c2의 사인 t 오메가 t가 오메가 1인 꼴이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론스케어는 결국 어떻게 산수하냐면 론스케어는 y1과 지금 y1이 코사인 t, y2 사인 t라는 뜻이니까 y1의 y1 프라임, y2의 y2 프라임을 나타내는 게 론스케어. 이게 론스케어입니다. 나타내면 이 코사인 t와 사인 t인데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죠.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죠. 나타내면 코사인 t의 제곱, 코사인 제곱 t 빼기에 사인과 마이너스 사인 t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 t와 같아서 값은 1이다. 그러니까 론스키안이 0이지 않은 론스키안이 0이지 않습니다.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 유일한 해가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y homogeneous solution 여기서 homogeneous solution은 c1 cosine t 더하기 c2 sin t와 같이 만들어지고 yp는 뭔가 하니까 yp는 cosine t분의 1, cosine x분의 1이라는 잖아요. cosine x분의 1이라는 거를 나타내니까 이제 particular인 경우는 마이너스 y1의 인테그랄 론스케어분의 1분이네, 그죠? 1분의 r에 뭐라 그랬나요? y2를 그랬죠? dt. 그러니까 r이 지금 코사인 t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나타내면 지금같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sin t의 sin x의 론스키 1분의 코사인의 secant t분의 1 요것은 그걸 곱하는 값이 됩니다. 여기 rt 되죠? 여기 r, 여기 r. 그렇죠? 그와 같은 산수를 해서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 결과 모두 4개의 항이 만들어지죠. c1 코사인 t, sin t, 그 다음에 로그 sin t의 코사인 t, 로그 코사인 t의 코사인 t, 그 다음에 t의 sin t와 같은 꼴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식을 다 합한 것이 제너럴 솔루션이 됐으니까 그 식을 그래프로 그리려 하면 이와 같은 실선의 그래프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과정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답은 뭐냐? 답이랄까요? 그래서 라그랑지 메소드가 라그랑지가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particular solution은 이와 같은 꼴로 나타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 W라는 것을 우리는 론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개발했는데 헝가리 교수님, 헝가리 출신 학자세요. 근데 그분의 별
절대적 값이라 해서 y1, y2의 y1의 프라임, y2의 프라임 이와 같은 값으로 절대적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절대적 값을 계산은 요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반대 대각선 곱하기를 빼면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컨셉을 좀 전에 이제 스킵하고 지났지만 그 방법은 뭐냐면 y particular solution은 uy1하고 vy2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 결과 y1 프라임은 이들의 미분인데 만약에 u 프라임 y 네 개 항이 되는데 그죠? u 프라임하고 요 내용이 0이라 치면 요 항만 남겠죠?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걸 하면 여기에 될 테고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y2 프라임이 될 텐데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y2 프라임이 될 텐데 그걸 미분하면 만들어질 테고 그걸 정리하면 u는 u끼리 v는 v끼리 나타내면 u에도 y1 2 프라임 더하기 p y1 프라임 더하기 q y1 뭐 이거 자체가 제로죠. 그죠? 마찬가지로 v 항에 대해서도 y2의 2 프라임 더하기 p y1 2 프라임 y2의 1 프라임 q의 y2 이 역시 제로. 나머지는 요 식이니까 요 두 가지 식으로 만들어지고 따라서 u 프라임과 v 프라임 지금 u 프라임 b 프라임 u 프라임 b 프라임을 구하려고 그러면 u 프라임 b 프라임을 구하는 방법은 산수는 좀 전에 나타난 것처럼 2원 1차 연리 방정식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y2 프라임 이 항을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두 번째 항에는 y2 하면 이 둘을 빼기를 하면 산수값을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u를 묶어내고 요걸 곱한 거 그죠? 그러면 요 항은 요 항이 된다. 요 항이 결국 론스키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u 프라임의 론스키안은 요 식이 만들어지고 u 프라임은 당연히 론스키안 분의 마이너스 y2의 r이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u는 이걸 접근한 게 그렇죠? y2 r dt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v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나타낼 수 있어. u는 이와 같은 식, 방금 얘기한 이와 같은 식, v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서 앞서 봤던 yp 솔루션은 y1의 마이너스 w 인테그럴 론스캔 분의 y2의 r dt dx입니다. x를 썼으니까 y2의 v가 뭐라고요?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의 일반 해꼴, 일반 꼴은 y2 프라임 더하기 p, y1 프라임 더하기 q, y 이거를 r 이와 같은 식이라 했을 때 r이 0인 경우가 호모지니스인데 호모지니스 경우에 해가 두 개라는 게 y1과 y2가 구해졌다 치면 그들의 선행결합인 그것이 일반 해 y 호모지니스 솔루션이고 그죠? 그때 y particular solution은 y1과 y2가 구해지는데 이들의 뭔가의 모임이라는 거지. 뭐가 들어있는 r이 들어가 있는. 근데 그게 론스키안분의 i2가 붙는 곳이다. 마찬가지로 론스키안분의 r 들어가고 y1의 dt가 된다, dx가 된다. 와 같은 것을 다 합하면 이게 yh, 이게 yp니까 다 합한 것이 채널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initial value problem으로 initial value 두 개를 주면 유니크한 솔루션을 확정지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y2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 일반 해꼴은 상수 개수들이 주어진 함수 그러니까 소자가 도중에 시간에 따라서 소자 그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으로 람다 스퀘어 더하기 a 람다 더하기 b 이꼴 0이 같은 식에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 두 개의 유니크한 실근이 되거나 두 개의 켤레 복소근이 되거나 아니면 중근이 되거나 중근인 경우는 한 번 더 변수를 한 번 더 곱해지는 것이 그 결과가 됐다는 우리가 유도해냈을 거예요. 또 오일 코시 이퀘이션에서는 그 변수의 제곱항 1차항 0차항이 곱해지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도 고조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마찬가지 세 가지 케이스로 구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2장의 모든 내용, 그 선행상 미분 방식 이게 최고차가 이게인 선행상 미분 방식의 해법은 일반 해법은 호모지니스 솔루션으로 구하고, 그래서 두 개의 기스가 만들어진 함수의 선행결합으로 그 답을 호모지니스 제너럴 솔루션 구하고, 퍼티큘러 솔루션의 경우는 퍼티큘러의 그러니까 외력의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함수로 만들어지고,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표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테이블 2.1 표 2.1에 있는 그런 형식으로 0차식이면 K, 1차식이면 AX 더하기 B, 2차식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같은 일반 행꼴을 채워넣고, 코사인 오메가 T면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사인 오메가 T, 그와 같은 걸로 나타낸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이해선의 상미분방의 전체 물리계가 있고, 그 물리계를 수학식으로 옮긴 수학식을 풀고, 푸는 해법은 호모지니스 솔루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퍼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고, 그들의 합을 구하고, 그 합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미승계수법의 방법을 봐서 호모지니스의 기수들이 재차 등장하는데, 퍼티큘러의 경우도요, 재차 등장하는데 그게 R이 반영되어 있는 곳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7주차에 걸쳐서 1개, 2개 선행상미 방식 전체에 대한 개요를 다 파악해 봤습니다. 충분히 숙고를 하시고 문제 풀이 방법도 이해를 하셔서 다음 주에 있는 8주차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머지 수업은 수업 시간 만나고요. 질문은 그때 또 나누기를 하고 오프라인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